이 배가 침몰하게 된 이유를 밝히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심해수색 장비 투입이에요. 사실 선사 회장은 사건이 났었던 초창기에는 저희 가족들 앞에서 그날 날씨가 괜찮았다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국정감사장에서 김한중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스텔라데이즈호의 침몰 원인은 악천후가 원인이었다라고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됐었죠. 아니 분명히 선사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기상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안 했었고 그때 날씨가 쾌청한 한낮이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냐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선사 쪽에서 하는 말이 기상 자료를 잘못 봤다. 그런데 실제로 항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선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사가 계속 기상 악화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선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니 심해수색 장비를 투입해서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현재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의 모양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침몰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대요. 저희는 계속 심해수색 장비를 넣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실제로 1980년 9월 달에 영국의 더비셔라는 화물선이 있었어요. 그 배가 갑작스럽게 일본 근처에서 침몰을 해요. 그때 당시에 태풍 때문에 침몰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조난신호조차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의 정부와 영국의 선사가 태풍으로 인한 침몰이다 라고 했지만 그 유가족 대표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럴 리 없다. 이건 선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라고 20년 동안 싸워서 1980년에 침몰한 배를 2000년도에 심해수색 장비를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해서 수색을 했던 결과 밝혀진 게 선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선박에 실제로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침몰한 것이 밝혀졌거든요. 더비셔랑 스텔라데이즈호는요 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 사이즈의 배이고 실제로 화물선이었고 갑작스럽게 침몰이 너무 급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침몰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선사에서는 기상 문제로 침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심해 장비 투입을 통해서 선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언론들도 조금만 더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선사와 정부가 우리를 덮어버리지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 제가 누나로서 동생한테 미안한 건 제가 조금만 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빨리 알았으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되게 커요.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사고 나고 처음에 선사가 시키는 대로 저희는 선사가 수색을 열심히 해주는 줄 알았었고 그래서 선사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상황실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전혀 없이 언론과의 접촉도 없이 시민과의 연대도 전혀 없이 그냥 선사 말만 믿고 조용히 갇혀진 채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선사 그 직원들이 계속 증거를 숨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제 동생이 지금쯤은 돌아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바보 같아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그게 참 아쉬워요.